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또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이죠. 전익남의 시그니처 컨텐츠. 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센트리 모드가 좀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 좀 배터리를 덜 먹는 방향, 그리고 감지를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내가 최근에 받은 업데이트에 그런 거 없었는데? 네. 44점 버전. 네, 그러니까 이제 202.44 버전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유출이 돼가지고, 근데 그 유출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센트리 모드 개선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여기 나도 테슬라 앱에 올라온 내용인데 릴리즈 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베이스 디텍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저들에게 이 카메라 위협을 감지하는 거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락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맨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영어를 또 못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카메라 베이스 디텍션이면은 또 이런 거를 잘 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카메라 베이스 디텍션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키면은 기존에 있는 센트리 모드 그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센트리 모드가 어떻습니까? 이 카메라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 계속 돌면서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모션, 움직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계속 처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녹게 되죠. 아니 야 그거 카메라로 보는 게 배터리가 녹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 차량 이 네 가지 카메라 그러니까 앞에 있고 사이드 카메라 그리고 뒤쪽 후방까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이거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 어디서 하죠? 테슬라는 이 FSD 컴퓨터가 있습니다. 모든 테슬라 차량들에 가지고 있어요. AP라고 하죠. 이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션 감지 이런 거 이게 계속 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리 모드 배터리 먹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많이 먹고 이 센트리 모드 자체는 배터리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로직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죠? 카메라 베이스드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 효율이 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카메라로 보지 않고 그냥 충격을 찍었을 때 센트리 모드가 돌아가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누가 차를 쳤거나 아니면은 누가 유리창을 부시고 이 차로 침투했거나 이럴 때 그때는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차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센트리 모드를 키기는 키는데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물리적인 뭔가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좀 획기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찍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찍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차에 문콕을 하는 걸 찍거나 아니면은 유리를 부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닌가. 그래도 그런 뭔가 좀 큰 충격에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거를 찍을 필요 없어. 사람 앞에 지나다니는 거 찍을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차에 진짜 충격이 왔을 때만 좀 찍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배터리를 아꼈으면 좋겠는데 라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많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불만이었는데 이게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리 모드 개선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센트리 모드 클립 랭스인데 센트리 모드가 찍히고 나서 5분 동안 그 길이 동안 추가적으로 이렇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릴리즈 노트만 보면은 그런데 확실히 이거는 써봐야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릴리즈 노트 202.44.2 버전 보면은 이거밖에 없죠. 뉴 랭귀지 서포트는 거의 매번 업데이트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라도 202.44가 아마도 올해 마지막 업데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겨우 이거에서 끝날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크리스마스 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업데이트 좀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주거든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뭐지 좀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달랑 센트리 모드 이거 하나 넣어주고 올해를 끝내겠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테슬라 이제 2년 반 가까이 이제 타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던 일론 머스크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 말고도 추가되는 것도 있을 거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죠. 테슬라에 드디어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네,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비 애트모스? 뭐 돌비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뭘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화관을 좀 이제 메가박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송도에도 이제 이 메가박스에 MX관이라고 있거든요. MX관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뭐 영화를 상영을 해주기도 해요. 그거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막 돌비 애트모스 광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제 누가 막 귀신 막 속삭이듯이 쫙 하면서 정말로 이 영화관에서 보지만 3D 깊이 좌우 앞뒤 옆 그런 게 다 고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이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찍으면은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운드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정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돌비 애트모스는 그 사운드의 뭐 위상, 위치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저장하는 포맷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게 돼서 이런 환경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3D 공간감이 제대로 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테슬라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안 그래도 테슬라 안에서 제가 넷플릭스 보면 감동을 받는 수준? 정말 좀 오바가 아닙니다. 진짜 좋아요. 정말 공간감이 지금도 대단하다. 들을수록 감탄합니다. 뭐 테슬라 시스템이 뭐 이름 없는 데다 뭐다 이렇게 많은데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테슬라 시스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튜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의 출신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사운드를 좀 이런 거를 즐겨 듣는 분들도 테슬라의 이 순정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찬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요새 많이 알고 계신데 아무튼간 여기에 이제 돌비 애트모스까지 추가된다. 기존의 차였으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되죠. 가능한 이유? 네, 이 차 자체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개의 스피커와 2개의 앰프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스피커 13개, 서브우퍼 1개, 앰프 2개. 여기 스피커 있고 서브우퍼 있고 여기 앰프 있고 네, 이쪽에 앰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피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재료는 아닌데 이거를 정말 맛집처럼 요리를 잘하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튜닝을 굉장히 잘 해놨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없던 이런 포맷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하면은 또 최근에 핫한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애플 뮤직. 어제만 하더라도 약간 좀 간당간당했어요. 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랑 팀 쿡이랑 거의 뭐 싸우네, 트위터에서 뭐 애플 광고가 어쩌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CEO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테슬라에 이 애플 뮤직이 안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를 걱정했죠. 그래도 사실 걱정했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이분들이 화해를 했는지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면은 이제 팀 쿡에 있는 이 애플의 헤드쿼터 가가지고 이런 걸 같이 좀 봤다는 이런 영상을 찍었죠. 여기 나오는 그림자 중 한 명이 팀 쿡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분들은 좀 화해를 했다. 팀 쿡도 일론 머스크 그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가 좀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비 애트모스도 들어가는데 여기 애플 뮤직까지 들어가면 참 그럼 진짜 음악 듣는 맛도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는 좀 그런 게 좀 들어올라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게 들어온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 차에 들어간 적이 없느냐? 최초로 들어간 게 바로 루시드고 이제 벤츠의 QS 뭐 이런 급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테슬라가 가세를 했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적용이 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거를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네, 202.40 버전. 지금 상당수 분들이 지금 40 버전에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오토 하이빔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장거리를 타기 때문에 게다가 저녁에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토 하이빔이 옛날에 비교해서는 진짜 많이 좋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오토 하이빔 너무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슈렉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0 버전부터는 그냥 뭐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불편했으면 오토파일럿 키면서 이제 오토 하이빔
오토파이빙은 끄겠죠. 왜냐면 이제 이전 베이스도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토파일럿을 켜게 되면은 이 오토하이빔이 강제로 켜지거든요. 이거 단순히 쉽게 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꺼요. 왜냐? 작동 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앞에 차가 있는데 깜빡깜빡하면은 저 뒤에 테슬라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꺼버렸었는데 4원 버전 돼가지고는 안 끄고 다녀요. 왜냐면 얘가 진짜 똑똑해졌거든. 와, 여기 많은 유튜버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와, 이거는 진짜 좋아졌다. Significant Improvement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빔이 개선이 됐다. 릴리즈 노트에 없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잠수함 배치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릴리즈 노트로 나와 있는 것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오토파일럿도 좋아지고 하다못해 이런 오토 하이빔도 좋아지는 이런 업데이트가 여러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이건 좀 테슬라를 좀 까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2020 모델 3 그리고 이 19년도에 정말 초기에 받으신 테슬라 오너분들 이 리콜 통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리콜 통지 언제 받았냐?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거 작년에 받았는데 이제 리콜 해준대.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2022년 초에 할 겁니다. 그때 부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2022년 12월이에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이. 와, 이제서야 이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부품이 있을 거잖아. 차는 계속 생산하니까. 근데 이거 새로운 차 만들 부품은 있고 이런 소중한 리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은 없냐? 하면 진짜 이거 문제죠. 와, 참 이런 거는 좀 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간에 이게 리콜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됐으니까 그래, 뭐 잘 버텼으니까 뭐 이 리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뒤에 카메라가 막 안 보이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사실 했어도 좀 늦게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은 이게 막 끊어지거나 그랬지는 않을 거니까. 아무튼 간에 계속 이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은 이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어디에 손상이 있냐? 이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테슬라 이게 트렁크입니다. 여기가 트렁크예요, 트렁크 안에 고무가 있고 이건 딴 겁니다. 트렁크 안에 있고 이게 트렁크 닫히면 여기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아실려나? 이렇게 여기가 그 고무거든요. 얘가 닫히면은 여기가 계속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배선이 접혔다가 열렸다 접혔다가 열렸다 하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여기 트렁크에 연결되는 카메라가 안 보일 수 있다. 여기가 단선이 되면 여기가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강한 이런 하네스를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리콜에서. 그래서 이번 리콜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13일 이후로 예약하시면 가능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예약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빠른 시간으로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트렁크 리콜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재작년일이 2020년 10월 2일까지 이 이전에 생산된. 사실 이거를 메일로 문자로 좀 많이 왔어가지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리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유 있으실 때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리콜 받으시고 모바일이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 트렁크 배선을 가는데 모바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보니까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트렁크 하네스가요 이렇게 통으로 아세이가 하나로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 안에 이 카메라 배선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배선을 통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안에 이 고무 안에 이 고무를 통과합니다. 이 배선들이. 사실 이거 오토 트렁크 DIY 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넣는 게 진짜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트렁크 배선 리콜하는데 이거 카메라 이거 여기서 배선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쑤셔 넣지 이거 쉽지 않은데予備선 써가지고 막 그 왁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당겨야 겨우 널랑말랑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 사실 오토 트렁크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모바일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거 보니까는 이 부품 아세이 보니까는 이렇게 아세이로 오는구나. 그냥 트렁크 그 일부 배선만 바꿔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세이로 통으로 가겠구나. 그런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게 부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세이로 오면은 충분히 모바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뜯어가지고 트렁크 연결, 여기 뜯어가지고 이 본체 연결. 그냥 잭바이잭이거든요. 이거 진짜 리콜 쉬울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오토 트렁크를 싸제로 설치한 사람인데 이거 떼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토 트렁크를 직접 설치했잖아요. 이 아세를 보면서 충분히 모바일 서비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토 트렁크를 장착한 차량들은 이게 리콜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센터 테슬라 생각해보세요. 오토 트렁크 배선이 이쪽으로 2개가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거 리콜하게 되면은 그냥 얘 떼고 해가지고 그냥 하네스 여기 트렁크 뭉치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잭바이잭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요. 관통시킬 일이 없어요, 배선을. 왜냐? 배선이 관통되어 있는 거를 통으로 아세이로 보기 때문에. 근데 오토 트렁크를 장착한 차량들은 어떻게 리콜을 해줘야 될까? 이거를 떼가지고 붙여줘요. 오토 트렁크는 이 안으로 추가 배선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서비스 센터에서 해줄까요?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선생님 이거 제가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비스 센터 와가지고 오토 트렁크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오피셜은 아닌데 오토 트렁크 다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것만 여기랑 여기만 붙이면 되거든요. 사실상 얘랑 얘만 그냥 낀 거 주면 되는 건데, 오토 트렁크를 장착한 차량은 여기 낀 전에 오토 트렁크 배선 2개를 여기다 이렇게 낀 거서 관통신고하지 힘들게 그걸 그 상태로 해주고, 또 배선 연결 방법도 다소 다르죠. 어차피 잭바이잭은 잭바이잭인데 연결하는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를 테슬라 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줄까? 싸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죠. 사실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오토 트렁크를 그냥 쇼바 이런 거 남기고 다 떼버렸습니다. 쇼바는 어차피 그냥 안 열면은 물이 안 가는 거니까 전기 안 들어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걱정돼가지고 지금 원복을 한 상태인데, 아마 이 다른 업체들도 저와 같이 생각을 했는지 오토 트렁크 좀 책임감이 좀 남다르신 그런 업체들은 오시라, 이거 리콜 받기 전에 와가지고 처치 받고 리콜 받으시고 다시 오면은 재설치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토 트렁크를 장착하신 분들은 아마 순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이 하신 분들도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세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 아세이를 통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토 트렁크는 원복을 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확실히 정해지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트렁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버튼을 여기 선으로 버튼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트렁크 안에 잭바이잭 들어가는 그런 2개의 선이 들어가는데, 한 가닥 선을 물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 달는 대신 여기다 버튼을 달았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버튼 넣으면은 2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버튼이 이 아래쪽에 이쪽에 달면은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골프장 가면은 여기 버튼을 못 보셔가지고 강제로 닫아버리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제가 사용하니까 문제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트렁크 리콜을 받고 나서 배선을 교체하고 나서 여기다가 재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다가 연결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부직포처럼 생긴 거 여기다가 뚫어가지고 버튼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쪽에 부하가 이제 더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여기 추가 배선이 하나밖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간섭이 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부터 리콜 소식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익남의 시기적 컨텐츠. 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업데이트 소식만으로 이렇게 유튜버에게 읽어드릴 많은 컨텐츠를 주는지 참, 저로서 참 감사한 일이 알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좀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제가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참 아쉬운 일이 알 수 없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의 구조 남자 정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